안녕하세요. 식품위생강좌 복교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주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지 드릴 말씀은 15주차까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15주차 강의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들 블랙보드에는 어떻게 올라져 있냐면은 추석 때에 그 전체적으로 휴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 보강주라고 정해져서 12월 7일부터 12월 7일 그 주를 지정 보강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강의하는 게 아니라 12월 7일 날 강의를 보강을 하는 걸로 올려두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12월 10일 날 시험을 치는데 12월 10일 날 시험을 치는 거는 12월 7일 날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이번 주 강의 이제 셋째 시간에 제가 그거를 퀴즈를 내는 그 하단 부분에 붉은색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그 참고를 하면 되겠고, 시험은 12월 10일 날 정식 여러분들 그 강의 시간 1시간을 활용해서 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은 12월 10일 날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진행을. 이제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이라면 시행령입니다. 그 제7조에 보면은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기준과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시설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나 설비 종류 기준은 다음 각과 같다 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리장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무조건 막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대통령령으로서 딱 정해놓으면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어떤 건축을 하게 되고 시설도 놔두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고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라든가 냉장, 냉동시설, 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관실은 환기라든가 방습이 용이하고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데에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이나 지막이 쥐를 막는 시설, 그러니까 포충 이렇게 쥐를 막는 시설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쥐 포집 시설 같은 것들, 쥐 끈끈이 같은 거를 두어야 한다 돼 있고, 급식관리실은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지만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춰야 하고, 편의시설은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 종사자의 수에 따라서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시설에서 갖춰야 될 시설이나 그 부대적인 시설은 세부적인 기준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령이니까 대통령보다는 훨씬 하급의 어떤 그 령이 되겠죠. 그 1항에 따른 시설은 바로 여기에 따르는 시설입니다. 조리장이나 식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과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교육부 장관의 애용이라는 얘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참고로 학교 급식시설 시설이나 설비 종류와 기준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정결구역 작업은 파란색이고 일반 작업구역이 되는데, 일단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식품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했는 것들에 대해서 급식 관리실은 영양사가 아니면 영양교사가 이제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 검수실은 아마 검수실이 있으니까 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열로 들어와서 검수를 하고 전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동선이 되어지고, 전실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휴게실 같은 데서 옷을 뭐 갈아입는다든가 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있고, 그 다음에 열로 들어와서 급식관리실로 영양사가 바로 들어가고 검수하고, 검수에 있는 것을 식품 보관을 한다든가 냉장 냉동 창고에 들어가게 되겠고, 전처리 되는 거는 이제 조리실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식구기 세척실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조리장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조리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벽과 문으로 구역을 하고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구역으로는 분리를 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거 서로 차단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리장은 급식 설비 기구의 배치와 작업자 동선 등을 고려해서
작업과 청결 구역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조리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관리시설 편의시설은 여기 보면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편의시설, 그죠? 여기 보면은 휴게실이라든가 급식관리실 있죠. 요거는 출입동선에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실에서 휴게실로 들어간다든가 급식관리실로 어떤 거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품의 동선이 물류 동선은 물류가 일로 들어오네, 그죠? 여기로 들어와서 검수를 하고 물류는 이렇게 가서 이제 붉은 동선을 보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실에 보관을 하고, 냉장할 건 냉장, 냉동할 건 냉동을 하고 이렇게 전처리실에서 조리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의 출입 동선, 인적 동선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거 위생 전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리실에서 이렇게 여기 물류 식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처리하고 들어가서 여기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식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사람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처리를 한번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식기구 세척실이니까. 그래서 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갖춰야 된다는 급식관리실의 과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대 세부 시설은 별표 일과 같다 해가 다음 페이지 나올 것 같고, 세부 기준, 그죠? 1항에 따른 기준 중에서 냉장, 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 관련 설비, 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래 되어져 있는 거죠. 시행령, 영양교사 등을 이제 배치함에 있어서의 그 시행령은 6조, 여기 6조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6조는 제가 생략을 해버린 6조 규정에 따라서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가는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고 되어져 있고, 다만 제4조 1호 유치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 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 29일 개정을 했네, 그죠? 그 영양교사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에 대한 급식 인력 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 이게 2019년 2월 28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각 시도를 쭉 예를 했을 때,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이렇게가 전국적으로 영양교사가 5,281명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이제 그 서울시가 되겠고, 아니네, 경기도가 되는 거죠.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넓어서 그렇습니까? 충남이 많고, 아니 경북이지, 경남이 더 많고, 경북, 충남 뭐 이런 순으로 가는, 참고로 보시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토탈 합치면은 걔가 7만, 급식 1년이 약 7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양사, 영양교사 합치는 한 10,000몇 명하고, 조리사가 또 한 10,000명 정도, 조리원이 이렇게 되니까 조리원의 수가 제일 많으니까, 이 조리원이 아마 노조 같은 데에 가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조리원들의 입김이 이제 센 편이 되겠죠. 그죠? 그런 그 어떤 그 발언권이라든가 그런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들이 이러한 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어디 쪽을 장악을 하면은 가장 표를 많이 얻을까 해서 영양교사, 영양사다. 이건 대한영양사에 소속될 테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빈도수 높게 찾아가겠죠. 정치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속사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서 영양교사의 직무는 뭔가 하면은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를 선정하고 검수하고 위생안전 작업관리나 검식을 하게 되겠고, 식생활에 대한 지도와 정보 제공,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의 사항들을
영양교사들이 다 해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의 부담은 학교 급식을 실시할 때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설비비는 그 당의 학교의 설립이라든가 경영자가 부담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급식 운영비는 당의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영에 따라서 보호자가 경비를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경비를 부담을 대부분 하는데, 만약에 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급식을 하면, 이 무상 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그냥 기가 좀 죽어 있고 눈치를 보고 급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영양교사가 잘 이렇게 표시 안 나게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설비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경비를 이런 행정자치장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고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한 품질이 우수한 GAP, 그죠?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같은 그런 우수한 농수산물, 친환경 농수산물의 유기농산물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서 급식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급식시설이나 시설비의 유지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소모비에 대한 경비를 이제 대통령령으로서 그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 설립이나 경영자는 보호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게끔 법으로 정해두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1, 2, 3, 4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나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도서백지 교육진흥법에서 또 이런 도서백지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의한 관한 특별법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경비를, 그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전부라든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비 지원에 대한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식재료라든가 영양관리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학교 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고,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이나 그 밖의 식재료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용어로 정할 수 있다. 영양관리는 학교 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 관리 운영에 대한 식재료라든가 영양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고, 그다음 시행규칙은 이 영양관리 기준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본다면은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가 별표 3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이 식단을 작성을 한다. 영양관리 기준에 따른 식단 작성은 전통 식문화를 개선 발전을 고려해야 되겠고, 전통적인 어떤 식사 습관을 길러줘야 되기 위해서 그러하고, 곡류나 전분,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염분이나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정해라. 그 다음에 가급적 자연적인 식품과 제철 계절 식품을 이용을 하고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하라는 것이 식단 작성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영양관리 기준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별그3이 없는데 뒤에 나오면 설명하고 없으면 여러분들 법규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이 되면 안 되고 식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학교 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이나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정진 및 전통 식문화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양 상담은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체중 및 성장 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운영 방법은 학교장은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을 하지만 유아교육법 유치원 운영위원회라든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 심의 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서 이를 행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식재료 선정이나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해서 선정하지 않는다. 직접 선정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일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그 다음 학교 급식에 관한 위탁 업무 범위나 학교 급식 공급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나 그 밖에 업무 위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둔다. 이렇게 정해놓은 얘기죠.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제 15조에 해당이 있고, 그 다음 품질이나 안전에 관한 준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그 학교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은 그리고 학교 급식 공급업자는 학교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었는 거, 그 다음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에서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그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벗어났다든가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이러한 식재료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식품의 어떤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학교장이나 그 소속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 및 급식 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라 이래가지고 영양관리 기준이라든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를 하고 품질관리 기준도 준수를 해라는 늘 해왔던 것이 결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던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학교 급식의 품질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3번하고 4번 학교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는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하기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를 해야 한다. 급식실 식당에다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를 해주면서 식단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 식단 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해두게 되고, 학부모들한테도 식단을 가정통신문에도 이런 식단을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기하에 자녀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식사 시에 조심을 하고 그런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종류는 사망의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해서 꼭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즉 학교에서 작물 재배나 동물 사육 그 밖의 각종 생산 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 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17조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출입 및 검사 수고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식품위생이나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해서 식품이나 시설, 서류 또는 작업사항 등을 검사나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출입검사 수거는. 그래서 이 1항하고 관계해서 출입검사 열람을 수거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표시 자기 그 신분증을 갖고 다니고 이걸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이를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 또는 학교 급식 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입검사 수거를 하고 결과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